네, 안녕하세요. 출란교실입니다. 어, 정말 그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2024년 한 해가 이제 가고 있죠. 어,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영상도 자주 못 올리니까 뭐 올해 가기 전에 또 한 번 올리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꽃 발색 그리고 화통 바뀌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뭐 그 이전에도 한번 반복해서 이맘때만 되면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비교적 가급적이면 좀 쉽게 여러분 초심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 다 빼고 전문적인 얘기도 다 빼고 아주 그냥 쉬운 얘기로 초등학생이 봐도 그냥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이제 간략하게 요점을 설명을 드리니까 쉽게 다가와서 아마 그 도움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카로티노이드 성분이라는 것은 색이 그냥 선발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까요? 카로티노이드 이게 선발이죠, 선발. 이제 그 안토시아닌 이건 이제 그 후발이죠. 햇빛을 봐야 색을 발현을 하는 것이니까 이건 색을 햇빛을 보지 않아도 흙 속에 묻혀 있는 당근이 이 빨간색을 띠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카로티노이드는 애초에 그 꽃의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단풍하고 비교를 했어요. 단풍. 초록색의 잎이 있다가 날씨가 추워지면은 온도가 내려가면은 일정한 온도 밑에서는 엽록소가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연에 가지고 있는 색을 이 녹이 덮고 있었는데 이 녹이 파괴가 되니까 이 녹 밑에 가지고 있었던 노란색, 빨간색, 갈색, 황색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되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선발이죠. 그래서 녹만 제거해 준다면은 눈에 보이는데 온도가 높으니까 엽록소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엽록소가 이 색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그 선발 같은 경우에는 개화 직전까지 화통을 씌워놔서 엽록소가 차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주다가 개화 일부 직전에 벗겨도 이 꽃이 발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녹만 안 들어오게 차단만 해주면 되니까. 녹만 안 들어오게. 근데 이제 우리가 안토시아닌 성분의 후발 계통의 꽃을 보면은 화통을 벗겨야 되지 않습니까? 벗기면 이 겨울 온도가 44원이라서 추웠다 더웠다를 막 반복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시회에 뭐 한 2월 중순쯤에 전시회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날씨가 빨리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통은 벗겨나서 빛을 쪼였는데 이 발색, 빨간색의 발색만 되길 원하는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 엽록소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색이 탁해지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간단하죠. 원리는 이 엽록소는 일정한 온도가 떨어지면은 파괴가 된다 그랬어요.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후발 계통의 안토시아닌 계통의 이 꽃은 화통을 벗기면서 온도를 차갑게 관리해 줘야 되죠. 온도를 춥게 해줘야 됩니다. 온도가 추우면 엽록소가 햇볕을 안 맞져도 엽록소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 전시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시회 나갈 때까지 꽃을 차갑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차갑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각자 처한 위치에서 자기 조건에 맞게끔 온도가 높지 않도록 주의하로 문을 활짝 개방해가지고 춥게 만들어줘야 돼요. 뭐 0도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아주 춥게 관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난초가 얼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햇볕을 강하게 찌어줘도
이 빨간색의 빛만 발현을 하지 엽록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추위가 오면은 이 엽록소가 파괴돼서 단풍이 보이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네, 온도가 낮으면은 엽록소는 파괴가 되니까. 간단하죠. 이 외에 뭐 복잡한 얘기를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만 딱 알아둬도 우리가 꽃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금방 와 닿는데, 어떤 분은 이 화통을 벗긴 다음에 다시 수태로 감싸서 이렇게 발색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그렇게 질문을 하셨죠. 댓글에 아마 찾아보면은 지난 영상에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수태를 다시 쌀 건데 꽃대의 끝을 보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 꽃대까지 다 수태를 쌀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제 저는 수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통을 벗기면 벗긴 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죠. 다시 수태로 하질 않아요. 수태로 한다는 것은 햇빛을 다시 차단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뭐 화통을 뭐하러 벗깁니까? 그래서 화통을 벗겨서 햇빛을 보게 하려는 의도로 가지고 있다면 다시 수태로 감쌀 필요가 없다. 끝을 보이던 뭐 다 보이던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이 골고루 전체적으로 꽃대까지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도록 해줘도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색이 탁해지는 그 엽록소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수태를 사용하지 않고요, 화통만 사용합니다. 수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태를 하면서 그 분이 이제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귀찮더라고요, 재배하면서. 그래서 수태를 사용하지 않고, 또 수태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햇빛조차도 저는 불만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화통을 씌워서 완전히 빛을 차단해가지고 애초부터 그냥 엽록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화통을 벗겨서 햇빛을 충분히 쬐어줘서 사과처럼 햇빛을 봐야 빨개지는, 똑같은 원리로 햇빛을 봐야 빨개지는 꽃, 홍화,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화통 관련해서는 뭐 요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이해하셨고, 그 외에 뭐 디테일한 또 질문이 또 댓글에 달리면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이 재배 이거는요. 저도 출란을 오래 키우면서 나름대로 공부해서 익힌 어떤 그 지시, 이게 파편들이지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박사를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란은 저보다 더 많이 오래 키우고 다양한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이제 그 분들이 남한테 가르쳐 줄 때 그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경험치만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전달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알고 있는 상식은 저보다 더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그 논리가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모르고 경험치로만 얻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나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이제 그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는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보다는 좀 몰라도 그분들보다는 더 잘 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그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사실은 동영상을 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침 생각났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좀 드린 것이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난초의 수명을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난초라는 것이 말이죠, 자 이렇게 있죠. 그럼 또 벌브가 이렇게 계속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명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죽으면 또 이 안 죽은 노대가 나는 촉이 있고 노대가 안 나고 또 신화가 또 달리고 해서 이 출란은 특별한 외부 환경적인 쇼크, 병이나 뭐 특별한 인위적인 어떤 그 쇼크가 오지 않는 이상은 수명이 없이 쭉 가죠. 근데 이 수명을 물어보신 분은 요 한 벌브 한 촉, 요거의 수명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논문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대략 6년에서 7년 정도다. 이렇게 봅니다. 요것은 자연에서, 산에서 충분한 좋은 조건에 세력이 왕성하게 붙어서 안전한 그 자연의 관리죠. 자연의 섭리가 관리해준 난초에 한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안전하게 보호되고 동물이 뜯어먹지도 않았고 사람의 손도 닿지 않고 해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산에서 자랐을 경우에 한 6, 7년 정도 한 촉이 이제 자란다고 통계는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논문에 발표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노대가 났죠.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만 이제 남아 있게 되죠. 그런데 집에서 분해서 키우는 것은 아무래도 자연에서의 어떤 그 환경보다는 좀 부족할 수밖에 없죠. 난이 섭취하는 영양소도 부족할 뿐 아니라 환경도 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람으로 치면은 장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키우니까. 그래서 단명하죠. 그래서 분해서는 6, 7년을 못 간다고 봐요. 한 5년 가기도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정도 되면은 분해서는 이게 노대 현상이 오지 않겠는가. 근데 그것도 잘 키운 거죠. 3, 4년 돼서 노대가 나는 것도요. 왜냐면은 그 전에 뿌리의 어떤 부실, 그리고 병, 그리고 충,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전에 이미 뭐 노대가 나거나 아니면 입마름병이 온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게 그냥 그 사망하는, 우리가 또 인위적으로 잘라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오는데, 좋은 환경을 아무리 만들어줘도 한 3, 4년, 뭐 한 5년?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완벽한 자연에서의 조건을 맞춰준다면 한 6년에서 7년 정도를 간다. 이렇게 논문에는 나와 있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6, 7년 동안 촉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2024년이 가고 있습니다. 2025년이 오는데 출란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시회가 곧 2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거죠. 거의 뭐 2월부터는 꽃이 개화를 하고 전시회가 시작된다고 보면 이제 2개월, 지금부터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화통도 베끼고 햇볕도 쬐어주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분이 또 마음에 안 들면 야, 요거 전시회 내보내야 되는데 분이 좀 부실하네. 그러면은 좋은 분에다 다시 옮겨 심는 분도 계시고, 화장토도 갈아주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제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해마다 이제 그 전시회에 대해서 좀 그 좋은 점은 뭐 여러분들이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뭐 잘 아실 거예요. 전시회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얘기들은 다른 분들이 다 하시니까 저는 안 하는 얘기 쪽에서 좀 비판적인 어떤 그 견해를 자주 밝혀왔는데, 전시회에서 그 경험을 하셨던, 저도 이제 물론 전시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금상도 받고 뭐 은상도 받고 이렇게 해봤습니다만은 늘상 이게 뭐 들러리인가? 제가 들러리를 쓰나? 뭐 이런 생각을 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이제 그 지역 단위, 그러니까 무슨 지역에 만약에 서초다. 서울의 서초다. 그럼 서초동 나누회가 있죠. 그런 서초동 나누회나 뭐 영등포구 나누회나 이렇게 지역별로 소규모 자기 나누회끼리 하는 그런 난초는 순수한 에란인들만의 모임이라고 봐줘야 돼요. 물론 거기에서도 난을 대량으로 재배해서 하우스를 놓고 대량으로 재배해서 판매를 겸하는 그런 에란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에란인이라고 봐준다면은 그런 소규모 전시회에서 또 그 소규모에서 상을 받은 것들이 다시 또 연합전으로 가죠. 연합전으로 가서 지역 나누회의 총 연합체가 결성된 거기에서 다시 이제 전시회를 엽니다. 부산으로 보면 이제 부산난 연합전이죠. 그 이제 동호회들의 모임의 연합
그 전시회니까요. 이제 거기서 또 대상을 받으면은 뭐 서울에 내노라 하는 뭐 어떤 그 전시회에 또 간다고 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난이 있습니다만, 근데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국자를 붙이지 않아요. 예. 근데 서울에서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공화국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하면은 가끔 전국자를 붙이는 전시회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난 동호회들 위주의 뭘 이렇게 하면은 전국자를 붙이지 않고 서초 난후의 전시회, 그러다 서울연합전, 뭐 부산난연합전 이러지 전국 부산난연합전이라고 붙이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뜬금없이 지역에서 하거나 서울에서 하거나 뭐 지역에서 하는 경우도 전국자로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전국 난 면푼 연합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남 한평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순천에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하는데도 전국자를 붙이죠. 요거 전국자를 붙인 거를 내가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난 상인들의 전시회예요. 예. 뭐 100%라고 저는 보는데, 글쎄요, 뭐 제가 모르는 어떤 뭐 다른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이렇게 살펴본 기준으로는 그래요. 전국자가 붙으면은 요거는 상인들의 연합체다. 그러니까 여기에 출품해서 전시를 하시는 분들은 나는 에란인인데 거기에 출품했는데, 하지만 그 에란인들이 난 몇 분 키우고 계세요. 그러면은 대단위로 재배하시는 분들, 예, 하우스를 별도로 두고 뭐 수천 수만 분을 깔아놓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에란인이라기 보기에는 좀 이거 상이 못지않게 난이 많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 난을 거래하시는 것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그분들이 주체 주관, 또 그분들의 모임, 그분들의 전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에란인들은 이 전국자에 붙은 거에 대해서는 전시에 참여하기가 좀 어렵죠.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뭐 어떻게 하다가 친분이 있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자기 지역 동호회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굳이 좀 나눈다면 순수한 에란인들의 모임, 클럽, 그 전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인들의 전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 기준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또 이제 그 댓글로 여러분들이 좀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한번 찾아보고 나중에 동영상 기회가 되면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나가면, 이 전국자가 붙은 데 나가면은 허탈하죠. 내가 들러리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이 지역 소음 모임에서는 들러리라기보다는 자기가 친분이 있고 자주 만나고 가까운 이웃 친구들 선후배끼리의 전시니까 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키운 것을 품종과 관계없이 이렇게 내놓고 하는 전시회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차이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이쪽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에란인들이 자기 집에서 1년 동안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것 중에서 아주 소중한 종자들이 간혹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쪽은 대부분이 보면은 거래할 때 가격이 비싸고 인기 있는 품종들이 대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또 상도 그 위주로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무명들이 많이 나오고, 그 무명 중에서 저런 것들이 아직 명명이 안 됐나, 저 종자가 좋아 보이는데 하는 것들이, 숨은 보석들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전시를 전 많이 가끔씩 기회가 되면은 좀 가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기회가 별로 없네요. 뭐 오라는 데도 별로 없고, 또 제가 직접 또 찾아갈래도 제가 게을러서 안 가게 되고, 또 언제 하는지도 몰라요. 직접 막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은 했다가 그냥 뭐 한 이틀 만에 끝나버리고 뭐 이러니까 놓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들러리를 쓰는 전시회는 굳이 우리 난을 사랑하시는 에라인들이 그런데 뭐 한번 나도 가볼까, 나도 한번 출품해볼까, 이런 생각 굳이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전시회를 나가고 실망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난 그만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올해도 괜히 또 가서 뭐 들러리 섰다 실망했다 뭐 이렇게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 올해는 그런 실망을 반복하지 않길 바라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좀 더 나은 이 우리 출란 동호회 에라인들의 모임에 좀 더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간절히 바라고, 또 출란계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젊은 사람들의 주축이 돼서 좀 나이 먹은 노인네들은 좀 뒤로 물러나고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발상, 새로운 생각으로서 출란 문화를 이끌어갈 때 출란계가 좀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2024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란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